네, 찬이의 클라우드 클리닉. 오늘은 AWS 디지털 네이티브 아키텍처, AWS DNA 1기 수상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 AWS 테크 에반젤리스트인 윤석찬님과 함께합니다. AWS DNA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상도 타신 우리 한국의 개발자분들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한 형제들에서 이제 2년째 일하고 있는 김명재라고 합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을 만들고 있진 않고요. 만화경이라는 이제 신생 웹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 백엔드 개발자로 들어왔다가 지금 뭐 백엔드도 하고 풀스택도 하고 이번에 프로그램 DNA 프로그램 참가하면서 인프라 쪽 자격증도 하나 따서 여러 가지 많이 하면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 보고자 계속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준혜입니다. 2년 다 돼가긴 하는데 경력 1년 차 네트워크 엔지니어고요. 사실 네트워크도 맡고 있고 시스템도 맡고 있긴 한데 메인으로 맡고 있는 건 네트워크고요. 네트워크 구축이랑 관리도 하고 있고 보안 관련 장비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레거시랑 AWS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코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좋아하고 인프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도 어떤 거를 메인으로 가져갈지는 못 정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클라우드 개발을 하고 있는 한상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카오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주로 모니터링과 로깅, 그리고 뭐 데이터 처리 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언가 막 되게 배우고 이런 거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쪽 팀으로 오게 되는데 이쪽에서는 단순히 뭐 클라우드, 뭐 쿠버네티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하둡이나 스트림 처리나 뭐 이런 거 데이터 관련된 일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즐겁게 이제 동료들과 함께 개발하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AWS 자체는 뭔가 좀 더 나은 클라우드 아키텍처 이런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파크에 있는 개발자 황지연입니다. 저는 인터파크 개인화 추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온프레미스의 클라우데라 하둡을 AWS EMR로 완전 전환하기 위해서 AWS 뭐 EMR 아키텍처 설계, 그다음에 성능 최적화, 비용 최적화, 자동화 등의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AWS를 사용한 지는 1년밖에는 안 되었지만 AWS에 관심이 많아서 그 슬랙에 올라오는 웨비나도 많이 보고 있고요.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계속 AWS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뭐 하는 일도 다 다르고 연차도 다 다르고 어떤 분은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시고 어떤 분은 풀스택 엔지니어시고 어떤 분은 또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또 클라우드 플랫폼도 만드시는 분이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AWS DNA 프로그램이 뭔지 어떻게 참여했는지 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제가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DNA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AWS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모집을 한 거고요. 매주 AWS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에 알맞는 유즈 케이스를 같이 공부하면서 실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주말이나 또는 상시로 이제 AWS의 SA 분들, 솔루션 아키텍트 분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게 뭐의 약자죠? 디지털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원래 있던 거를 디지털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최적화되게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한 그러한 게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명재님은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이메일을 받았었는데요. 아마 이제 내년 초에도 2기 모집한다고 하니까 또 이미 1기 때 모집하는 메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DNB 팀에서 고객사들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
지원자 받겠다 하고 이제 안내를 제 회사 메일로 이제 해줄 거예요. 2기 때도. 그래서 그때 지원하시면은 이 프로그램에 참가 저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는지 조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진행되는 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일단은 매주 핸즈온 랩이 진행이 되고,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컴페티션이 있었어요. 근데 핸즈온 랩은 에세이님들이 만들어주신 아키텍처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해보는 거였고, 컴페티션은 이제 멤버들이랑 아키텍처를 아예 만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이게 다양한 주제로 7주간 핸즈온 랩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매주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을 소개를 AWS 측에서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멤버들이랑 이야기했던 컴페티션 주제에 계속 이렇게 살이 붙어갔던 것 같아요. 뭐 어느 날은 AIML에 대해서 핸즈온 랩을 하면은 퍼스널라이즈 써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뭐 API 게이트웨이 써볼 수 있겠다? 이러면서 점점 아키텍처가 구체화 돼갔습니다. 네, 몇 팀이나 같이 참가하신 거예요, 이게? 5팀이요. 아, 5팀. 네. 그럼 5팀이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일 서비스를 잘 만든 팀을 고르는 건가요? 이게 약간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해서 중간에도 막 리뷰를 했었는데 중간 발표했을 때는 오히려 막 다른 팀에서 이러한 거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리뷰도 많이 해주면서 어찌됐든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었어요. 진행하시는 측에서도 약간 컴페티션에 너무 이제 몰입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목적이 AWS 고객사분들 간에 이제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컴페티션의 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거기서 1등 하는 게 목표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뭐 이게 상 받으면 이게 뭐 부상이라도 이런 게 있나요? 상 포터블 모니터 받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요게 1등 상품이었는데 요런 걸 받았습니다. 지금같이 재택이 많은 시대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현님도 컴피티션 그 관련해서 뭐 좀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좀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핸즈온 랩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서비스 한두 개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SA 분들이 비즈니스를 가정해서 AWS를 구성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핸즈온 랩에서는 각각의 서비스의 특장점들을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고요. 컴피티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뷔페식이거든요. AWS에 수많은 메뉴가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니즈에 따라 저희 입맛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굉장히 컴피티션이 굉장히 좋았고 마치 이제 핸즈온 랩이 각각 한 번씩 뭐 한식, 중식 이렇게 이제 SA 분들이 차려주신 걸 맛보고 난 다음에 이제 컴페티션은 저희가 뷔페처럼 뭔가 원하는 걸 골라 먹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팀원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저희가 마치 하나의 무슨 스타트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좀 그렇게 재밌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딱 비유하니까 딱 와닿네요. 그러면 어떻게 팀을 꾸리시게 됐어요? 서로 이렇게 눈이 맞았어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몇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뭐 해보고 싶은 거, 경력 이런 거를 다 기입을 해서 보내면은 그 설문지를 토대로 팀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딱 오셔가지고 알겠는데 우리 같은 팀이라는 걸.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저희가 초반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팀이 아니어요. 좀 되게 어색했었어요. 와, 근데 1등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그 사이에 뭔가 엄청난 반전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 그날 고기 먹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고기 먹고 그런가?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역시 회식의 힘이군요. 회식 끝나고 저희 커피숍을 가가지고 어,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그때 컴피티션 얘기를 하면서 우리 팀이 꼭 1등을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등은 의미 없다, 1등 해야 된다. 예, 맞아요. 예. 그래도 지연님 기억나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예. 뭔가 얘기만 하고 그냥 흐지부지 하면 안 된다. 할 거면 진짜 빡세게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셨거든요. 다들 회사도 카페 앞- 다니니까 무서운 사람들이 기억납니다. 모였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뭘 만들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이렇게 1등하게 된 그 팀의 아이디어가 뭡니까? 그게 마침 제가 그 일하면서 약간 실무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핸즈온 랩 듣다 보니까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내고 다들 좋다고 하셔가지고 진행하게 됐거든요. 뭐였냐면은 그 만화경 이제 웹툰 플랫폼이고 컨텐츠
제공하는 서비스는 항상 이제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문제를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되는데, 저희 만화경도 그래서 추천 시스템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엄청 간단하게 만든 거여가지고 되게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단점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개선해보자 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작품의 1화, 2화 같은 이제 에피소드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일 밑에 이제 그 작품과 연관돼 있는 이제 그런 비슷한 작품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추천 데이터를 이제 뽑아오는 과정이 교차조회 방식을 써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작품 A, B, C가 있는데 A를 본 사람들이 이제 B 작품도 많이 보더라. 그러면 이제 A 작품의 에피소드를 조회하면 이제 아래쪽에 이제 B 작품이 나오고. 근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데이터가 되게 뻔해져요. 이게 인기 있는 작품들은 이제 다 보거든요. 그 우리 플랫폼에 오신 분들이. 그리고 그 작품은 이제 항상 조회수가 높으니까 이제 어떤 작품에도 이제 추천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데이터는 뽑으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뻔하게 추천되는 거 말고 좀 더 이제 유사한 작품을 추천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API로 제공할 때까지 그게 되게 그 사람 손이 많이 갔어요. 이제 다 수동이었는데 이것도 좀 자동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그 데이터 쌓인 거에서부터 이제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니면 뭐 일정 시기마다 자동으로 로그를 읽어가지고 추천 데이터 만들어서 API로 제공하는 것까지 자동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지만 하여튼 두 가지인 거죠.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냥 데이터만 이제 형식에 맞춰서 넣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천하는 게 이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템이 있죠. 아이템 작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두 사이에서 맺어지는 매핑, 어떤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받더라. 요 세 가지 테이블을 만들어서 퍼스널라이즈에 이제 제공해주고, 레시피라고 돼 있는 AI 모델이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모델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추천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게 첫 번째 문제 해결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아마존 글루랑 아데나 같은 걸로 이제 쿼리 날려서 데이터 형식 만들어내고, 그걸 뭐 S3에 올린 다음에 그거를 다시 정제해서 퍼스널라이즈에다가 넣고 나온 데이터가 다시 S3에 들어가면 이제 다이나모DB에다 넣어서 API로 제공하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 핀포인트를 통해서 유저한테 추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일단 가장 큰 거는 AI ML 전문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의의고요. AI 전공하신 분들 몸값이 되게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없이도 AI ML 할 수 있었다가 되게 뿌듯했고, 그리고 자동화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 AWS 관리형 서비스를 써가지고 그런 어떤 뭐 저희가 관리할 인프라가 없으니까 다운타임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CDK랑 SDK 가지고 이제 재현 가능한 인프라를 이건 안 해도 되는 건데 한번 해봤거든요. 핸즈온랩에서 그 솔루션 아키텍트 분들이 만드신 것처럼 저희도 재현 가능한 예제를 만들어 본 게 요게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 만화경의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AWS 서비스를 쓰셔서 특히 이제 퍼스널라이즈랑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된 도구들 사용하신 것 같네요. 혹시 뭐 개발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뭐 힘들었거나 본인들이 이제 봤을 때 느낀 점 같은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가 이제 AWS 서비스들을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서비스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가능한 거는 없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찾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파이프라인을 원래 ETL 글루에 있는 ETL을 사용하다가 그게 저희가 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오버 스펙인 것 같아서, 그래서 중간에 비용 효율이랑 약간 실행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아테나를 쿼리하는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되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이고 그 비용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성능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서비스를 고르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SA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다른 팀원이나 저희 팀원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 있는 팀원들도 여러 가지 소스들을 제공해 주셔서 그 부분은 조금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AWS 쪽에서 좀 크레딧을 많이 제공을 해줬어요. 최대한 많이 해볼 수 있는 거 이제 많이 해보라는 식으로 해주셔가지고 많이 했는데 제가 그 퍼스널라이즈 요금만 몇백 불 나왔었거든요. 그 몇백 불, 400불, 500불 나왔었나? 그러니까 이게 비용 최적화를 또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정말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뭐 DB가 데이터가 적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볼 때마다 심장이 진짜 철렁했는데 AWS 쪽에서 지원을 정말 나이스하게 너무 다 빠르고 신속하게 다 잘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좋았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전 느낀 점이나 힘들었던 게 일단 힘들었던 거는 프로젝트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재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핸즈온 랩을 이제 참가하시게 되면은 솔루션 아키텍트 분들이 그 예제를 만들어 오세요. 그 예제를 만들어 와서 이제 저희는 커맨드 몇 번 치면은 그 인프라가 이제 AWS 위에 세팅이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재현 가능하도록 이제 서비스를 이제 코드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게 약간 힘들었죠. 근데 인프라 하시는 분들이 어떤 힘듦을 겪는구나 이제 조금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주제 자체가 제가 하는 일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 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기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이득 보는 건 전데 같은 팀원분들도 뭐 저 못지않게 엄청나게 약간 미안할 정도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팀장으로서 가장 좋았습니다. 되게 약간 조별 과제 하면은 이제 보통 한두 사람이 이제 캐리하잖아요. 근데 저희 팀은 다 본인 1인분 이상씩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예, 저는 컴피티션 하면서 4주 동안 저희가 슬랙으로 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평일에도 업무 마치고도 밤 늦게까지 슬랙으로 막 협업하면서 개발도 하고 주말에도 저희 막 새벽까지도 새벽에도 많이 했었고요. 심지어 막 밤샌 적도 저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힘들었지만 열심히 하셨던 이유는 진짜 명재님이랑 상윤님이랑 은혜님이랑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힘들지만 참고 재미있게 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힘들었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이 참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와, 그 밤샘 그거는 회사에서 잘 안 하거든요, 요즘. 뭔가 회사 업무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개발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내 거 만들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프리라이더 있으면 하기 싫다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하셔서 좀 더 내가 나태해질 때 자극도 되고 조금 것 같아요. 저는 일도 열심히 하세요. 평일에는 다 행아웃 하면은 다 회사에 계세요. 여기 지금 녹화하는데 여기 사람들 몇 명은 지금 회사에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나 만드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요 이제 스타트업 만드시면 새로운 AWS 고객이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다른 팀들은 어때요? 다른 팀들은 아니 그러니까 이 팀은 1등이니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다른 팀들은 힘들어하는 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들 어느 정도 회사에서 업무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다들 저는 연차가 적은데 연차 막 10년차 넘으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매니저급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도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일도 하고 이제 뭐 와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컴피티션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네. 맞아요. 매주 핸즈온랩을 다 하면은 이렇게 기프티콘을 보내주는데 그것도 전원이 다 해야 돼요. 군대처럼. 네. 네. 그리고 그 다른 팀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저는 컴페티션에 하고 싶은 주제가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처음에 AWS DNA 프로그램 지원할 때도 제 컴페티션 할 때 어떤 거 하고 싶냐 이런 거 적는데 좀 그때 적었던 걸 이제 그대로 하긴 했었는데 만약에 저한테 그런
규제가 없었다면은 약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짜내는데 되게 다른 팀 힘들어 해 보이신 게 보였거든요. 2기 지원하시는 분들은 뭘 만들어야 될지를 좀 한번 고민을 하시고 지원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특히 저처럼 현업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해보겠다 하는 게 뭐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몇 달 동안 AWS에 대해서 많이 배워보셨는데 재밌고 좋았다 이런 서비스 같은 게 하나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딱 뽑아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WS CDK라는 이거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기보다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핸즈온 랩을 하면서 솔루션 아키텍트 분들이 AWS CDK 가지고 인프라를 많이 만드셨는데 그걸 써보니까 굉장히 편해가지고 저도 컴페티션 할 때도 이제 썼었고요. 지금 실무에서도 다이나모DB랑 람다랑 API 게이트웨이 붙여가지고 약간 간단한 API를 만들어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것도 AWS CDK 가지고 이제 인프라 구성해서 이제 커맨드 한번 치면은 이제 그 AWS에서 알아서 세팅까지 다 되고 커맨드 한번 또 치면은 다시 이제 리소스 다 클린업까지 해주는 그런 좋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긴 하거든. 뭐 테라폼이나 아니면 예전에 트로포스피어라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 리소스 스택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써봤는데 AWS CDK는 AWS에서 이제 뭐 오픈 소스지만은 주로 AWS에서 직접 이제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특히 타입스크립트 쪽으로 쓰시면은 타입 지원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뭔가 서비스를 이제 인프라로 구성하는데 옵션들이 되게 많고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처음엔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CDK 안에 들어있는 이제 타입 정보 가지고 이런 서비스는 대충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걸 설정할 수 있겠다 이런 거 공부하는데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CDK 완전 사랑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AWS 쓰시는 분들은 이제 콘솔에서 되게 많이 작업을 하시고 좀 더 익숙해지시면 이제 CLI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 도구를 많이 이제 API 호출하는 걸 쓰는데 그게 그 과거에는 주로 AWS 쓰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명재님 말씀하신 대로 CDK라는 거는 이제 뭐 타입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자바나 이런 랭귀지 언어를 가지고 바로 이제 그 컴퓨팅 자원이나 리소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관리도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 코드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선언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같은 것도 좀 복잡해요. 야물 템플릿 보는 것도. 근데 코드를 짜놓으면 좀 더 명확하니까. 저도 CDK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뭐 이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또 그래서 약간 뭐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좋아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인프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 기준에 제일 좋았던 건 오토 스케일링이었거든요. 이게 레거시를 다루다 보면은 이제 장비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저희가 진짜 스펙을 5배, 10배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를 해가지고 만드는데 사실 그게 진짜 피크를 위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거기도 해서 약간 항상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처음에 구축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든 게 있었었는데 이제 오토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장비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제일 멋있고 좋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뭐 여튼 그래서 제일 좋았어요, 저는. 네. 그 레거시 생각하면 로드 밸런서가 굉장히 다루기 힘든 거거든요. 뭔가 나중에 작업이 있을 때도 뭔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작업이 되는데, 이제 AWS에서 로드 밸런서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설정도 엄청 간단하고, 약간 레거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단순함이죠, 약간. 그 이제 로드 밸런서도 보면은 약간 뭐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돼 있어 갖고 혼자 스케일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로드 밸런서 자체가 사실은 그 스케일링, 그 오토 스케일링으로 서로 또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하고 또 이 그 오토 스케일링 기능 자체는 되게 EC2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ECS나 뭐 오로라나 다이나모DB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서비스에 이미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클라우드의 특징적인 서비스 하나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는 서비스 쓰기 전에 EC2를 제일 좋아했었는데요. 이제는 많이 쓰다 보니까 S3가 가장 좋아하고 잘 쓰게 된 서비스입니다. 일단은 이제 AWS 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Q는 SQS나 뭐 키네시스나 이런 여러 개를 연계해주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은데 이 S3야말로 뭔가 진짜로 많은 서비스들을 연계해주는 뭔가 허브 같은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개발할 때도 각자 맡은 부분 데이터 처리나 추천 이런 부분들을 각자 처리하고 인풋 아웃풋을 처리할 때 다 S3를 둬서 그거를 이제 앵커 포인트처럼 썼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요 S3가 뭐 무한한 확장성이나 뭐 신뢰성도 높지만 이제 여러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서비스고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DNA 프로젝트 하면서 제일 좋아하게 된 서비스는 CDK이고요. 사실 영재님도 CDK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DNA 만화경 프로젝트 하면서 CDK를 사용해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거를 CDK로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랑 람다랑 다이나모 DB 쪽을 제가 구현을 했는데 사실 DNA 하기 전에는 그 CDK를 사용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 CDK 워크샵 문서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한두 시간 공부하면 CDK로 바로 서버리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AWS EMR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에 하드를 AWS EMR로 전환하는 걸 한 5개월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EMR을 사용해 보니까 어떤 트래픽이 많아질 때 오토 스케일링 되는 것도 굉장히 좋고 관리면이나 운영면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게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EMR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온프레미스의 클라우드 하드를 연내에 다 AWS EMR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AWS EMR로 저희는 전환을 했을 때 오히려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지금 많이 줄여가지고 구성을 하고 테스트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예. 회사 일도 하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예. 이렇게 이제 가외로 나와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회사 일을 하면 이제 집에 오면 녹초가 되고, 힘든 게 빤한데,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새로운 것도 만들어 보시고. 근데 이제 이런 걸 그 개발자들의 사실 숙명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혹시 이제 지치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시면 한 분씩 공유해 주시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보통 약간 일부러 약간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피할 수 있으면 항상 침대에 누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DNA 프로그램 신청한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또 스터디하고 있는데 이번에 DNA 프로그램 참가하면서 그 AWS 솔루션 아키텍트 어소시에이트 그 자격증을 땄어요. 따긴 땄는데 또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면 금방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또 주변에 이거 땄으면 좋을 것 같은 또 친구 개발자들 아니면 취준생들 보여가지고 같이 한 8명 정도 모여가지고 또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저는 복습하고 그 친구들 딸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이것도 뭐 할 때는 하고자 하면 좋았는데 또 막상 이렇게 스터디 한 주, 두 주 하고 나니까는 또 역시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간을 좀 자주 바꾸어야 된다고 느끼는데 요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느끼실 거예요. 방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밥 먹고 저녁에 쉬고 또 같은 공간에서 자고 계속 한 공간에서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그 이전에는 항상 자리를 옮겼거든요. 회사 끝나면은 이제 집에 안 가고 카페를 가든지 아니면 주말에도 집에 안 있고 밖에 나가서 뭔가 한다든지 집에서는 뭐가 안 돼가지고 뭔가 억지로 상황 만들어서 공간을 자주 바꾸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간을 자주 바꿔라. 이거 굉장히 좋은 조언 같아요. 저도 좀 집에 와서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자꾸 처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한번 조언을 한번 잘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데 어찌됐든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거 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나 뭔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크게는 아니어도 막 두세 명끼리 같이 많이 주고받고 공유를 하면서 저도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아요. 사실 막 뭐 물어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잘 물어보고 그런 편이라서 그냥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이러면은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은 제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너무 잘 느끼기 때문에 그럴 때 저는 약간 제 팁이라고 하면 팁인 것 같습니다. 잘 저지르시네요, 다들. 일단 저지르고 본다. 그리고 저지르고 수습을 한다. 네. 저는 뭔가 대단한 목표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목표를 작게 시작하는 거, 좀 린하게 시작하는 거를 저의 나름대로 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DNA도 그랬고 아니면 다른 스터디도 뭔가 책 한 권만 다 읽자, 이해 다 못하더라도 아니면 뭐 오늘은 이 챕터만 읽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꾸준하게 대단한 목표 잡지 않고 욕심 안 부리고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새로운 거 시작할 때 뭔가 거부감도 좀 덜 한 것 같고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저는 제 나름대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터디를 또 계속 하시나 보죠? 네, 이거 외에도 여러 개 스터디를 했었어가지고 DNA를 시작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았어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제 AWS도 사용자 그룹이 있듯이 분야별로 뭐 특정 오픈소스별로 되게 많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 뭐 오픈 카톡방에서도 개발자들끼리 굉장히 정보 공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주로 스터디를 찾고 아니면 없으면 제가 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열었던 스터디 어떤 거?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는 책 스터디인데요. 이게 한 분야의 책을 다 골라서 다 같이 읽자가 아니라 서로 각자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요. 그래서 각자 얘기하면서 각자가 읽은 거를 각자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건데 이게 처음에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되고 뭐라도 키워드라도 주워갈 수 있게 돼서 제가 만약에 필요할 때가 되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연님도 좀 팁 하나 주세요. 예, 저도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몇 가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회사에서 기존의 DNA 프로그램 참가하기 전에 회사 사내 동호회에서 AWS 솔루션 아키텍처 어소시에이트 자격증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는 일주일에 2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한 출퇴근 시간이 1시간씩 되는데 그때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AWS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AWS 웨비나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크레딧도 한 300불 같습니다. 그 웨비나로만 한 300불 정도 모은 것 같습니다. 웨비나 참여하면 주는 크레딧, 그걸 모으신다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주는 것들은 잘 골라가지고 멤버들한테도 몇 번 알려줬거든요. 맞아요. 크레딧 코드 수집가. 저희 이제 AWS 유저 그룹이 있잖아요. AWS KR 유저라고. 이제 거기 이제 소모임을 발표를 하면 이제 크레딧을 드려요. 그 이제 그 소모임 발표하면 200불을 줘요, 크레딧을. 그러니까 꽤 많은 분들이 그 발표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지연님도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에 한번 발표 한번 하시죠. 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크레딧 수집가. 꼭 한번 하세요. 예. 또 그 각자 개발자로서 또 일을 하시면서 목표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어떤 목표로 개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그냥 개발자로서도 아니고 뭐 삶의 인생의 목표 이런 것도 괜찮고요.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목표 한 가지 이렇게 좀 얘기해 봐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목표가 되게 거창한데 컴퓨터 공학의 역사에 제 이름을 어딘가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약간 나는 언젠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그냥 살고 있는데 또 언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를 근거 없는 자신감이긴 한데 근데 이번에 컴페티션 1등 할 것도 약간 몰랐거든요. 근데 좀 보니까 각이 보여가지고 될 거다 하고 믿고 이제 엄청나게 노력해서 됐는데 아마 시기를 약간 좀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 뭔가 그 찬스가 올 것 같아요. 한 2, 30년 후에 약간 이것도 아무 근거가 없지만 약간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지금 단기적인 계획은 막 이제 기술사도 한번 따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지연님이 기술사 시험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력 4년 이제 전공 졸업하고 정보처리 기사 따고 이제 경력 4년 있으면은 그 기술사 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4년 차에 바로 기술사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약간 제 친구 중에 꿈이 약간 박사 학위를 갖는 게 꿈인 친구가 있어요. 친구는 지금 학사 졸업하고 그냥 딴 데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60이나 70대도 언젠가는 뭐 어느 거 상관없이 난 박사 학위를 딸 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약간 그거 보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석박사도 한번 해보고 해서 지금은 뭐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개발자지만 언젠가 믿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 이름을 남길 때가 오리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목표입니다. 네. 이름은 벌써 남긴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제가 저기 1팀 GitHub 주소를 보니까 명재님 커밋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렇긴 맞아요. 깃허브에는 GitHub에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GitHub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그 아이스버그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그 북극에 이렇게 저장소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마치 뭐예요? 우리가 타임캡슐처럼 이렇게 묻는 일을 해요. GitHub에서. 그래서 이 코드가 선정이 되잖아요. 이 코드 레파지토리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남깁니다. 맞아. 그 배지 받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이었나? 올해 여름이었나? 명재님 받았어요, 배지? 네, 근데 공개 리파지토리 올려놓으면 다 줬던 것 같더라고요. 여튼 그렇네. 이미 저 목표 다 이뤘네. 이제 무슨 목표가 어떻게 이제 후세에 엄청 네. 많이 남겨질 거예요. 은혜님도 어떤 목표가 있으시면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지금도 재밌게 일하고 있거든요. 사실 재미없으면 하기 싫어서 사실 이 DNA 프로그램도 재밌고 저는 일하는 것도 지금도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좀 지금처럼 부담 안 느끼고 재밌게 일하는 게 진짜 목표고요. 사실 뭐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되는지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요. 근데 진짜 사실 다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러기에는 공부할 건 너무 많고 지금 뭐 고민 중이기는 한데 일단은 들이닥치는 것들은 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그리고 진짜 당장 단기적으로 목표는 이제 서버리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들이랑 좀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그런 설계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요새 그렇게 솔루션 아키텍트에 관련돼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첫 번째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클라우드에. 왜 그러냐면 처음에 클라우드를 공부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VPC나 이런 네트워크 개념, 우리가 인프라를 운영하는 그 개념들이 약간 아주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일단 그런 부분은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상할 때나 이럴 때 그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재 백그라운드가.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되게 재밌어요. 상현님도 네. 저는 당분간은 이제 회사에서 대용량 데이터나 뭐 큰 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배우는 것들,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 양분 삼아서 좀 성장하고 기술력을 높이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요. 근데 그리고 석사 때랑 뭐 학부생 때랑 이렇게 오픈 소스 활동이나 이런 걸 좋아했었어 가지고 제가 한 오픈 소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그거를 기반으로 뭔가 스타트업을 하거나 요즘 오픈소스 베이스드로 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회사에서 좀 성장을 하고 그거를 기술력을 기반으로 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싶다이고요. 뭐 AWS뿐만 아니라 여러 클라우드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뭔가를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멀게 느껴졌던 것들이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일단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카카오랑 합병한 다음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일하시고 있는 다른 분들도 대용량 처리하는 그런 회사에서 다들 일을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경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해본 게. 그래서 향후에 어떤 종류의 어떤 뭐 서비스나 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도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그 경험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분들이 스타트업 만드실 수도 있는데 네, 아마 다들 충분히 그런 상윤님처럼 또 그런 좋은 경험이 나중에 또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연님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좀 연차가 되셔가지고 그죠? 예. 좀 목표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저요? 저 큰 목표는 없고요. 저는 일단 개발하는 거랑 일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일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랑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컴퓨터는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제가 하는 일만 잘하면 돼서, 계속 실무를 일단 60대까지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뭐 그렇게 해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60세까지 실무로 계속 개발자로 남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어떤 한편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면 기술적으로 성장해서 CTO가 한번 돼보고 싶은 그런 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상윤님처럼 실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은 뭐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지만 그래서 요즘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도 조금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40대까지 개발할 수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10년 전에는 50대까지 개발할 수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웬만한 흔히 이제 네카라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 뭐 라인 이런데 40대 개발자는 아주 흔하고 40대 중후반도 많고 50대도 가끔 이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10년 후에는 60대까지는 뭐 충분히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하지만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 60대, 70대 개발자분들도 현업계 계세요, 실제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개발자분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현님 화이팅!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네 분의 AWS DNA 일기 수상팀, 네, 아주 좋은 팀워크가 또 개발자로서의 또 좋은 이야기들 들려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가까워지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이 좋은 인연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저는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DNA 프로그램이 기수제로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에 처음 이제 1기 모집이 된 거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기도 이제 내년 초에 모집을 해서 열 생각인데, 약간 특히 개발자분들이나 엔지니어분들도 약간 이 모임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기
안 나왔으면 언제 이런 팟캐스트에도 출연해보고 어디 발표 자료 같은 걸로 회사에도 뭐 블로그도 쓸 기회도 얻어보고 하겠어요. 그래서 준비 실무에 있는 약간 해결할 법한 문제들만 준비를 좀 해가지고 지원을 하시면은 그 HOL 핸즈온 랩에서도 엄청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고 자격증도 따고 상품도 얻고 팀워크도 얻을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꼭 2기 때 고객사분들 이메일 받으시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 되게 AWS A- 직원처럼 얘기하시는데. 직원 같지만 직원이 아니라는 점이 이제 맞아요. 진심이에요. 되게 저는 많은 걸 얻었습니다. 네. 은혜님도 뭐 저는 저는 DMB 팀한테 좀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요. 진짜 매번 사실 업무 끝나고 가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들 막 업무 끝나고 오다 보니까 표정 안 좋고 이러는데 DMB 팀에서 너무 기분 좋게 막 반겨주시니까 저희도 막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뭐 주말에 모르는 거 물어봐도 답장도 엄청 빨리 오세요. 막 그러면서 막 진짜 너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결과물도 나오고 다들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DMB 팀? 이렇게 기획해준 DMB 팀한테 정말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들 보실 것 같아서. 아, 이거 지금 AWS 홍보 방송이 아닌데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네. 저도 뭐 이거 개인 팟캐스트지 뭐 AWS 홍보하려고 하는 팟캐스트는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DMB 팀 뭐 감사합니다. 네. 네, AWS 감사합니다. DMB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AWS 코리아 DMB 팀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윤님.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여기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멤버들 만난 거나. 이게 꼭 여기서 좋은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좋은 멤버들이니까, 저희 또 이쪽이 인력들이 돌고 돌다 보니까 또 어디서 다시 만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기 나오신 다른 이제 은혜님이나 지연님이나 명준님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지원하신다고 하실 이 뭔가 마음을 먹으실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말고 이런 것처럼 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저지르시고 저희도 일단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1기니까 뒤에 2기, 3기가 쭉 잘 되면은 저희도 뭔가 이게 하나의 큰 커뮤니티 AWS랑 상관없이 되게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이름 자체로 뭔가 잘 좋은 커뮤니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지원해 주시고 뭔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앞으로 그 2기 만들어지면 멘토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네, 뭐 된다면요, 역량이 된다면요, 언제든지. 지연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그 전에 AWS SA 서트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DNA 프로젝트 혜택 중에 50% 할인을 해준다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시험 비용. 그런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프로젝트를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 DNA 프로젝트를 꼭 하고 싶어가지고 사유에 그렇게 써낸 게 기억나요. 이 프로젝트가 유료여도 나는 꼭 하고 싶다. 나는 그런 걸 사유로 써냈거든요. 그게 플러스 알파 점수가 될 거라고 해서 써냈고요. 3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지만 AWS를 많이 정말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DNA 2기도 내년 초에 한다고 알고 있는데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AWS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진짜 유료라도 하겠다 이렇게 적어야 합격이 되는 거구만요. 저는 그 영향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2기가 아주 치열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1기 모집할 때도 이제 조금 실력 있으신 분들은 이거 가봤자 그냥 AWS에서 영업하는 자리 가서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었다고 이제 저도 전해서 들었는데 네, 막상 가보면은 영업보다는 진짜로 케이스 공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많이 이제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혹시라도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프로그램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뭐 또
시간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 가본 게 진짜 후회가 되네요. 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네 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데 더 많은 분을 만났으면 좋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예, 앞으로 이제 AWS DNA 1기부터 시작해서 2기, 3기 쭉 커뮤니티로 잘 성장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도 주고받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드시는 분들끼리 예, 좋은 정보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그 즐거운 시간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네 분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스타트업을 만드시면 그때 아마 제가 초대를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AWS DNA 1기 수상팀 함께한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분들의 앞길을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네.